마켓나우 3부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자, 오늘 시장 대형주가 더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양시장이 하락하는 종목 수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가는 종목이 더 갑니다. 올해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은 참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인은 좀 소외되어 있는 장입니다. 약간은 답답한 시장, 과연 돌파구가 있을까요? 저희 마켓나우 3부가 그 종목 발굴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시 시황부터 살펴볼게요. 자, 대형주가 강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오늘 좀 갈리고 있습니다. 희비가요. 일단 코스피는 0.8% 상승하면서 2,766선에서 지난 거래일 어제보다 22포인트 현재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코스닥은 3거래 연속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 대비로는 0.4% 빠지면서 860선 못 넘죠. 855선에서 좀 지루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수급 상황 만나볼게요. 오늘 특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외국인. 자, 외국인 쪽에서 3거래 연속 매수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기전자 섹터를 오늘도 강하게 매수하고 있는 흐름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 거고요. 기관과 개인은 동반 팔자 흐름 보이네요. 바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장부터 오후장까지 반도체 소부장 섹터에서는 매수세가 좀 몰리고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과 기관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동반 팔자이고 개인이 나홀로 사자 785억 원 순매수하네요. 자, 그럼 우리 시장에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데일리 스핀에서 고른 탑 3개의 뉴스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외국인인데, 외국인의 매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서 올해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은 돈을 참 잘 벌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예가 바로 이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6월 들어서 외국인이 국내 시장을 한 3조 5천억 원 정도 샀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이제 물가가 시장이 원하는 답을 줬잖아요. 뭐 CPI, 소비자 물가 지표, PPI, 생산자 물가 지표 다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예상보다 둔화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금리 인하 사이클에 접어들었구나라는 걸 예상하게 했고 시장에서 9월 금리 인하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한 65% 절반 이상을 넘다 보니까 증시는 수혜입니다. 어쨌든 이런 기조하에 뭐가 중요하냐면 위험 자산을 원하는 그런 심리가 조금 더 커지고 있다. 그러니까 매수하겠죠, 주식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외국인이 장바구니에 뭘 가장 많이 담았을까 보니까 이렇다고 합니다. 반도체, 자동차. 자, 첫 번째는 삼성전자입니다. 1조 거의 4천억 원 가까이 매수를 했고요. SK 하이닉스가 1조 3,400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이게 6월만 이렇게 사들였습니다. 3조 5천억 원 중에서 이 정도 샀으니까 거의 절대 다수량을 반도체 싹쓸이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이후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3위는 기아입니다. 그리고 5위는 현대차. 근데 최근 제가 이 시간에 자동차 업종에 대한 그런 전략 포인트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수출이 잘 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증권사에서도 목표 주가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현대차도 인도, 법인, IPO 그런 이슈도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얽혀있는 그 현대차, 기아차의 매수 상승세 이런 부분은 외국인 쪽에서 좀 역할을 다해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자, 4위는 코스닥 2위로 치솟은 알테오젠이 외국인이 4번째로 많이 산 그런 종목인데 이건 이제 바이오 기업이잖아요. 글로벌 제약사 머크사에서 이 기술력을 이용해서 현재 임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험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긍정적인 그 효과가 나올 수 있을지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관심주들 이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수출주에 그 성장주 이런 거는 많이 담았다라는 부분 좀 말씀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이렇다 보니까 앞으로 6월 증시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증권사에서는 주도주가 반도체, 2차 전지, 제약, 바이오, 인터넷 관련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요. 참고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얘기인데 2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 DS 저게 이제 반도체 부분인데 2분기 영업이익이 삼성전자는 한 8조 2천억 원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1,100% 이상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고 있고 반도체 부분만 하더라도 2분기 영업이익이 3조에서 4조 원 정도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도 2분기 영업이익이 4조 7천억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6년 만에 최고치 영업이익을 찍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삼성과 SK가 좋은 이유는 HBM뿐만 아니라 낸드는 약간 부진했었는데 하반기에는 SSD 제품 많이 좀 내놓을 것으로 예상돼서 그쪽에서도 점수를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HBM뿐만 아니라 낸드 이런 부분이 같이 붙어주다 보니까 2분기 실적 이후 하반기도 긍정적인 것이다라는 가능성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시장을 들어올리는 두 주체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데일리 스핀에서도 고르게 잘 잡히고 있는 대왕고래 그 이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정부와 한국석유공사가요 동해 가스전 사업 논의를 하는데 21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21일쯤. 7월 첫 탐사 시추 대상지를 선정한 이후에요. 이제 12일 이 첫 탐사 시추에 대해서 개시를 12월입니다. 12월에 첫 개시를 할 가능성 이런 부분이 좀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번 21일에 전략 회의를 진행한다고 했죠. 이때 해외 투자에 대한 방향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워낙 깊은 바다 이런 부분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얻어야 된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보다는 글로벌 석유 탐사 기업의 경쟁력 이런 부분, 기술력 이런 부분을 좀 승부를 보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국내 기업과 함께 해야지 국부 유출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해외 투자의 방향성 이런 부분을 논의하고 가급적 국익 극대화에 노력하겠다라는 데까지는 뭐 어느 정도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이런 이슈가 지속적으로 떠고 있는데 오늘 이데일리 스핀에 보시면 뭐 에너지 그리고 피팅, 대왕고래 이런 테마주가 급등을 하고 있고 오후장도 그 기세가 만만치 않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슈 3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시장의 성격은 단 한마디로 가는 종목이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차별화 장세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종목 발굴하는 힘 함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또 출발해 볼게요. 네, 여러분은 마켓나우 3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마켓 스핀으로 열겠습니다. 저희 이벤트 진행하는 거 아시죠? 다시 한번 좀 고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샵 3772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그 문자에 마켓나우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선착순으로 커피 쿠폰을 저희가 10분에게 좀 드릴 거고요. 이분들에게 다시 이데일리 스핀 무료 체험할 수 있는 링크를 드리니까 투자 전략에 잘 반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켓 스핀 오늘도 정우영 실전투자연구원 대표님과 함께 자세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오늘 이제 시작을 해봐야 되는데. 네. 근데 사실 그거 하시기로 했잖아요. 네. 왜 쏙 들어가셨어요? 기다리고 있는데.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래요. 질문하겠습니다. 네. 자,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네. 개인들이 많이 소외되어 있는 그런 장인데 사실 이제 든든한 종목을 들고 있으면 겁낼 장도 아니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오후장 어떻게 봐야 될지 이데일리 스핀에서 좀 봐주시죠.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엇보다도 자, 우리 필승의 다짐, 다시 말해서 시장이 이렇게 소외되고 집중되다 보니까 이 개인 투자자들이 얼마나 힘들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무엇보다도 시장에 현실감 있게 현황 파악을 해서 실시간으로 알려드리는 국내 유일의 점검 방송이 되겠다라는 다짐으로 오늘 큰 인사를 한번 하고 시작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같이 좀 해주실까요? 네, 네, 했습니다. 예. 자, 인사 한번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차렷, 핀, 자, 스, 핀, 차렷. 자, 오늘
재미나게 좀 여러분들 하긴 했는데 유쾌하게 맞는 네. 건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좋게 봐주십시오. 자, 좋게 봐주십시오. 네. 자, 오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거래소 먼저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거래소를 보게 되면 역시나 어제 말씀드렸듯이 자, 어제는 이제 3 음봉, 다시 말해서 그 흑산병 3개의 음봉이 왔고 오늘 자, 현대차, 기아차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오늘 시작과 동시에 갭상승 출발로 인해 가지고 지수는 오늘 갭상승의 도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앞전에 있었던 이 3월과 자, 5월 달의 전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2,750선의 매물을 오늘 지수 대형주의 이 4개 종목이 모두 다 흡수를 하면서 손바뀜이 나고 있고 그로 인해 가지고 지수 우상향 사이클의 오늘 첫 번째 단추가 끼어지는 모습입니다. 자, 반대로 코스닥은요, 약합니다. 말 그대로 오늘 코스닥은 자, 무엇보다도 이 3거래일 인상 음봉뿐만 아니라 특히나 이 4거래일 인상 이 하락 종목수가 1,000개 이상 넘는다는 것은 지금 현재 종목 장세가 좀 이루어지고 있고 네. 그 종목 장세는 자, 이 지금 시장에서는 거래소보다도 코스닥의 단타 비율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이야기 드리면 작년에 이 2차 전지의 매물대와 함께 올해는 무엇보다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대형주들이 움직이고 있고 그에 관련돼 있는 관련주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에게만 집중되고 나머지 쪽은 지수를 견인할 수 있는 대형주의 몇몇 종목들만 집중 투자로 움직이다 보니까 지수는 끌어올리려고 하는 힘, 다시 말해서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은 연일 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는 가는 종목만 움직이고 종목 장세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지수 섹터의 주도주 종목에 집중 투자를 하셔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필승 의지를 다진 스핀, 이데일리 스핀의 마켓나우 3 방송에서 시장의 현장감 있게 그리고 종목 교체뿐만 아니라 이 현황 파악을 하고 여러분들 종목 교체를 할 수 있는 종목 발굴의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알려드릴 테니까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성공 투자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기억에 남을 그런 인사였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데일리 스핀을 가만히 보니까 네. 현재도 대왕고래가 이렇게 춤을 추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대표님은 고래 사냥꾼이라는 별명이 네. 붙어 있는데 그래서 맞습니다. 그럴지 더욱더 좀 친근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한국가스공사도 관심주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때가 그러니까 지난 4일 관심주로 제시해 준 이후에 60%가 상승했다는 말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10일과 14일도 제 관심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그럼 이데일리 스핀에서 이게 뭘 의미하는지 먼저 좀 봐주세요. 5호장도 지속적으로 좀 핫한 모습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첫날이었죠. 6월 3일 날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제가 이 전광판을 통해 가지고 지금 새로운 테마가 형성되고 있고 이 테마는 아주 강력한 테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교체 매매뿐만 아니라 집중 투자 준비를 하셔야 되고 오후장에 관련 주도주가 윤곽이 좀 보이고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윤곽이 보이는 관련주에 집중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 시점에서부터 지금까지 한 50%에서 60% 급등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대왕고래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지금 여러분들 시장을 보게 되면 무엇보다도 지금 국내 시장을 보게 되면 자, 순환매가 너무너무 빠릅니다. 너무너무 빠르고 테마에서도 뭐 일주일, 하루, 이틀 안에서도 손바뀜이 바로바로 나는 시장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지금 시장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이 재료가 터졌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정부정책 관련주의 이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직접 브리핑하는 국정 브리핑을 하는 사례는 많지 않았었고요. 과거 어떤 사례였냐면 이명박 정권 시절 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4대강 사업 때의 그 퍼포먼스의 향기와 느낌을 아는 전문가들이 요번에 이 대왕고래 테마가 움직이자마자 이거는 찐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날부터 지금까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고 직간접적으로는 10일 연속으로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계속 편입의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자, 수익 보신 분들 너무 축하드리고요. 지금도 늦지
쉽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이런 예를 하나 들을게요. 얼마 전에 HLB라는 이 바이오 회사가 있죠. 바이오 회사가 이 신약 승인 기대감으로 여러분 움직였을 때에 3만 원부터 12만 원까지 시가총액 3조부터 15조까지 움직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기대감으로 움직였습니다. 자,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도 요번에 많이 올랐다 하지만은 자, 3조에서 이제 5조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일반 기업이 3만 원부터 12만 원까지 3조에서 14조, 12조까지 올랐다면 우리나라의 정부 정책 연일 매일 재료로 터지는 이런 관련 이런 테마의 주도주가 나온 이상 여러분들 지금은 한참 달릴 때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조금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트레이딩 관점과 그리고 들고 계시는 분들은 홀딩의 의견으로 계속 가셨으면 하고요. 자, 두 번째로는 여기와 함께 같이 봐야 되는 종목은 자, 오늘 윗꼬리는 달리지만은 추가 상승이 좀 가능한 종목 영망치에 지금 현재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코론 글로벌은 말 그대로 영일만 항만의 지분이 2대 주주로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이 해안가의 개발을 통해 가지고 이제 수송, 운반 파이프 라인뿐만 아니라 수송에 있어 가지고 신항만의 이 경상북도에서 재투자를 통해 가지고 자, 다시 한 번 더 이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나오고 있죠.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이 오늘 매도 물량이 나옵니다. 급등을 했기 때문이겠죠. 자, 종가 기준입니다. 종가는 3시부터 여러분들이 영망치 양봉으로 마감이 되게 되면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가능합니다. 윗꼬리를 잡아먹는 내일 양봉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윗꼬리 잡아먹는 갭상승을 노리되 3시 이후에 좀 관심을 갖고 내일 갭상승에서 익절 끊어내고 5일선에서 재매수 이탈하면 안 한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대왕고래 고래 사냥꾼으로 잘 봐주셨습니다. 네. 이제 다음 보니까 그 이데일 스핀에서 실적 테마에 그 2등이 반도체 장비 쪽이고요. 전반적으로 그런 또 종목들도 눈에 띕니다. 그래서 이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코스닥에서도 소부장 그 테마주 이런 부분 좀 오르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세요? 자, 맞습니다. 오늘은요, 무엇보다도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추세가 너무 좋습니다. 작년에는요, 여러분들 지금 당장 여러분들 HTS나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게 되면 작년에는 거래소보다도 코스닥 지수가 더 좋았죠. 뭐 때문에 좋았냐? 2차 전지였습니다. 대국민의 2차 전지 붐이 일어나다 보니까 거래소는 소외돼 있고 코스닥은 작년에 좋았습니다. 반대로 올해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이 AI, HBM 호조로 인해 가지고 글로벌 증시와 동일하게 지금 우상향 패턴과 신고가를 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 내고 있으면 지금 현재 이 거래소의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움직이게 되면 언제든지 자, 이 움직일 수 있는 게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쉬고 있지만 단봉으로 쉬고 있고 추세가 이탈하지 않는 이상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서 강한 매수 수급이 들어올 때 한 차례씩 다시 움직이는 게 반도체이기 때문에 반도체 비중은 꼭 들고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에 관련돼 있어 가지고는 첫 번째 종목은 이수페타시스라고 좀 이수페타시스라고 오늘 이야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수페타시스는 자, 요번에 이제 AI 가속기, 자, 이 MLB의 이 가속기의 이 생산 뿐만 아니라 수요의 증대 효과가 이제 하반기부터 급속도로 일어난다는 소식과 함께 올해 지금 현재 이 전고점을 먹고 있는 이 재료는 다시 한 번 더 이 클라우드 AI 투자 확대 소식으로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요. 자, 기술적으로 보는 게 더 낫겠죠.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현재 종합점수가 77점입니다. 자, 그리고 영업이익도 하반기에는 자, 어닝 서프라이즈가 지금 기대되는 종목이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뿐만 아니라 유보율도 300% 이상의 우량한 회사에 정고점에 54,200원을 뛰어넘는 현 자리에서는 여러분 종가에는 매수하고 넘어가야 되는 종목. 자, 현재 점도 77점이니까 여러분 종가는 꼭 매수 의견들의 종목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종목은 역시나 PSK 홀딩스입니다. 자, PSK 홀딩스는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도 한 2번 정도 또 소개했는데 신고가를 좀 달리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HBM 쪽이라고 볼 수 있죠. 리폴러 장비의 디스컴 장비 생산 업체인데 말 그대로 지금 없어서 못 팔고 파는 족족 수익이 지금 영업 마진율이 40%대까지 올랐습니다. 작년만 해도요 20%대에서 움직이다가 올해 40%에서 38% 올라올 정도면 사실 거의 독점에 비슷한 느낌이 나죠.
자, 거의 그렇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이 끌고 올라오는 레벨업의 자리에서는 기관과 외국인 쌍끌이 매수가 올라왔고요. 그리고 특히나 요번에 이 7만 원을 뛰어넘는 장대 양봉에서는 밀집 패턴이 나오고 있는 이상 추가 상승이 가능한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PSK홀딩스는 지금 현재 종합점수 72점입니다. 72점의 이유는 정고점의 이 매물 밀집 패턴에서 돌파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72점이고 70점 이상 때부터는 여러분들 70점에서 80점 때는 매수 의견과 매수를 하라는 시그널로 여러분들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들 반도체에서는 PSK홀딩스 종가에 꼭 관심을 갖고 넘어가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에서는 이수 페타시스 그리고 PSK홀딩스 매수 관점이다. 이데일리 스핀 점수를 통해서 그걸 좀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은 업종 상위나 장기 테마에 그 자동차, 부품 뭐 이런 게 좀 걸리고 있습니다.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안 볼 수가 없어서요. 예, 맞습니다. 어제도 제가 종가에 여러분들 매수 의견으로 이제 꼭 하라고 넘어가는 종목이 현대차였죠. 자, 오늘은 자동차에서부터 오늘 이 보고서가 아웃퍼폼이 엄청났습니다. 오늘 한 34%짜리의 보고서가 나옴으로써 시작과 동시에 현대차, 기아차 오늘 갭상승은 세게 냈는데, 자, 오늘 종가 지금 현재 조금 매물이 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세는 전혀 이상 없고, 자, 추세 이상 없기 때문에 종가에도 꼭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자동차 관련주에서든지 현재 주도주는 누구냐? SL입니다. SL 어제도 좀 이야기 드렸는데 오늘도 자 보시면 망치로 지금 추세가 아주 가지런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추가적인 상승이 예견되는 자리이고요. 무엇보다도 영업이익을 보시게 되면 깜짝 놀랍니다. 자, 2022년 1,900억에 2023년에 3,800억 그리고 2024년 올해 4,600억. 야, 헤드램프 팔아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남냐라고 볼 수 있는데 네. 현대차, 기아차를 꼭 따라다니면서 직접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종합점수 74점이기 때문에 오늘 종가에는 여러분들 꼭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 무엇보다도 오늘은 어제는 현대차, 오늘은 기아를 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기아를 바라보는 관점은 저는요. 일반적으로 뭘 많이 판다, 뭘 판다 이런 것보다도 무엇보다도 저는요. 현대차, 기아차. 현대차는 마진율이 8%에서 9%입니다. 근데 기아차는 어떻게 13%까지 나오냐라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기아차는 현대차 형이 만든 거 그대로 엔진하고 또 속에 이제 부품을 가져다 팔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연구 개발비뿐만 아니라 판관비가 좀 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한 4%에서 5% 정도 마진이 훨씬 좋기 때문에 자, 형의 현대차보다도 기아차가 움직이게 되면 더욱더 탄력이 있기 때문에 종가에 여러분들은 꼭 관심을 갖고 넘어가야 되는 종목 자동차 섹터의 SL 주도주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의 오늘은 기아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기아가 장중에 52주 신고가 13만 원 선 돌파했습니다. 이런 부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최근 이제 가는 종목만 가서 이걸 좀 따라잡기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무엇보다도 요즘 장에서는요. 종목 발굴 더 신경 쓰셔야 돼요. 그래야지 맞습니다. 수익률을 잡을 수 있습니다. 네. 이데일리 스핀에서 5장 관심주 어떻게 또 스스로 잡을 수 있는 건지 그 좀 노하우를 전해 주십시오. 네. 주식은요.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주식의 끝판왕, 다시 말해서 모든 시작과 끝은 종목 발굴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실패한 이유가 뭐냐? 종목을 어디가 지인들 아니면 유명한 사람이 말하게 되면 그 종목에 대한 관심을 갖고 매수하게 됩니다. 그런 종목들은 대부분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들끓고 있거나 뉴스가 다 오픈된 종목들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매일 이 시간을 통해서 보고 있는 이데일리 스핀의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자발적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장중에 종목 발굴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놨는데 지금 여러분들 밑에 보시는 이 이데일리 전광판을 보게 되면 자동차 섹터 나오죠. 오늘 3등입니다. 자,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 자동차 섹터의 업종 상위 종목이 쭉 나오게 되고 지금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들의 매수 의견을 드리고 싶은 종목은 기아를 누르게 되면 종목이 딱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기아가 어떤 회사인지 다 알고 계시죠? 그러나 한 번 더 훑어보는 겁니다. 현대자동차 계열 회사의 자동차 판매 업체이고요. 탄탄한 자동차 수요를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자, 친환경 정책뿐만 아니라 기초 체력이 튼튼한 상장 종목 중에서 유일한 완성차다라는 말과 함께 보고서 내용이 다 적혀놨습니다. 실적도 한눈에 볼 수 있고 주주 현황 경영권까지 아니면 여러분들 지금 현재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점수 기준도 나와 있습니다. 오늘 72점이기 때문에 여러분 종가에는 여러분들이 매수를 꼭 하셔도 무관한 종목으로 판단이 되는 종목입니다. 기아고요. 첫 번째 종목은 기아. 자, 벤츠, BMW와 함께 영업이익률 탑3의 완성차. 자, 대한민국에 어떻게 이런 이 완성차가 만들어질 수 있냐라는 놀랄 노자의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적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상 컨센서스가 자, 올해 작년 2023년에 11조, 올해는 12조 8천억. 싸도 너무 싸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종가인 기아를 여러분 꼭 관심을 갖고 넘어가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종가에 관심을 갖자. 13만 원 선을 돌파해서 50일 신고가 왔는데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이 있다고 하니까 야, 네, 맞습니다. 한국 자동차 산업 대단하네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네, 맞습니다. 하긴 뭐 시총 관련해서는 좀 저평가돼 있나 이런 생각도 들게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대차나 기아나 그럼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이제 다음 관심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관심주죠? 두 번째 관심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꼭 관심을 갖고 넘어가야 되는 종목입니다. 자, 너무 많이 들고 왔나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제일 핫하고 여러분들이 재료가 소멸되지 않고 12월까지 움직인다면 지금 시작한 지 2주밖에 안 됐습니다. 여러분들 한국가스공사 또 들고 왔고요. 자, 이 제수처가 있죠. 여러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실 겁니다. 가스하면 뭐죠? 가스라는 말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오늘 종가에도 여러분들이 매수 관점으로 보고 넘어가자. 영망치의 양봉으로 나오게 되면 항상 가능하다라는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특히나 외국인들이 오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데 기간이 좀 매도가 물량이 나옵니다. 자, 괜찮고요. 추세 5일선 살아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조금 전에 앵커님이 조금 전에 브리핑 했듯이 네. 다음 주에 21일 날 이 관계, 이 장관, 정부 부처 간의 회의가 있고요. 그리고 올해 이번 달에 무엇보다도 해외 이제 유전 개발 회사들과 컨소시엄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이번 달에 스케줄이 잡혀 있는 게 또 3개 잡혀 있고, 그리고 다음 달에 관계 부처에서 지원 관련 또 이야기가 또 2번 잡혀 있습니다. 매번 지금 재료가 쏟아지면서 나오고 있는 관련주. 자, 대왕고래 쪽에 한국가스는 오늘 종가에도 여러분들 매수 관점으로 보고 넘어가자. 너무 많이 올랐다고 고민되시나요? 그러면 5일선 붙였을 때 따라 붙여서도 괜찮다라는 말씀에 자, 올해 최소한 12월이라면 10월까지는 여러분들이 롱플레이로 가시도 현재 정부 정책 관련주 중에서는 최고의 종목 자, 한국가스공사를 매수 관점에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그 뉴스에서 말씀드렸는데 21일 날 동해 가스정 관련해서 해외 투자에 대한 논의를 방향성을 논의하는 그런 회의도 열리니까 꼭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관심주인데 여기서 밝히지 않고 유튜브를 통해서 밝히는 그 종목이 있는데 네. 어제는 또 그 힌트 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도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의 힌트는 네. 제이 스치는 자, 여기까지만. 전혀 모르겠는데. 자, 네, 그렇습니까? 전혀. 네. 한 가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3년 영업이익이 200억 정도였는데 2024년도 올해 컨센서스가 1,300억이 나옵니다. 자, 어째 보면 한 5배, 4배 정도 급증을 하는 회사가 이제 머리를 들면서 외국인들이 쌍끌이 매수로 지금 연일 들어오고 있는 모습에 정고점을 먹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다시 말해서 영업이익이 발판이 돼서 외국인들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집중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들로 아침마다 이야기 드리고 있고 오늘도 많은 수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시면요. 재방송 보시면 됩니다. 재방송으로 이데일리 온 자, 이데일리 스핀 방송이 들어오셔가지고 정말 저 사람이 말하고 있는 시장의 분석과 현황 파악, 아침에 어떤 식으로 시장을 접근하고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데일리 스핀의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야지 매매가 가능한지 재방송을 보시고 확인하시고 입장해 보시면 내일 아침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힌트의 종목을 아침 일찍 기관과 외국인 수급 확인한 다음에 매매를 할지 결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 노래를 부르셨는지 제가 답을 보니까 이해는 됩니다. 네. 여러분도 확인 내일 유튜브를 통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마켓스핀 오늘도 유쾌하게 그리고 유익하게 잘 해봤습니다. 정우영 실전투자연구원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자, 바로 이어서 데일리 핫스핀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종목에 대한 전략을 세워주실 분 이청원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PB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데일리 핫스핀 네 종목 우선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자, 오늘 수급포착주는 BH입니다. 5거래 연속 상승하고 있는데요.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아이폰빨 호재 살펴볼까요? 자, 두 번째 차트 포착주 세경 하이테크 선정했습니다. 외국계 순매수 상위권에 포진돼 있는데 이유를 알아볼게요. 자, 상승률 상위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입니다. 자동차 관련주인데요. 상승률 오늘 장중 15% 넘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과연 주가가 박스권 돌파가 가능할까요? 궁금하네요. 자, 마지막으로 거래량 상위주 마니커 FNG입니다. 여름철 테마주예요. 거래량 상위주인데 주가 추가 상승 가능할지 진단해 봅니다. 네, 바로 수급 포착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스핀에서 꼽은 데일리 핫스핀 종목이고요. BH입니다. 이데일리 스핀에서는 그 점수가 있거든요. 95점 만점. 네. 거기에서 84점. 굉장히 후한 겁니다.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점수 조금만 더 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전에 해당 종목에 대한 리포트를 읽고 있는데 이 종목이 딱 포착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고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긍정적인 리포트가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목표 주가는 32,000원 선이 유지가 되는 그런 리포트였고요. 키워드는 철저하게 애플과 아이폰 여기에 맞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폰에 대한 판매가 조금 더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라인업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프리미엄이냐 아니면 중저가냐 이 두 가지로 나뉘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프리미엄 제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LG 이노텍이 애플에 현재 공급을 해 나가고 있고 중저가 라인에는 BH가 사실상 공급을 상당 부분 담당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LG 이노텍의 주가가 약간의 흔들림이 있었다 하더라도 최근에 계속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고 목표 주가도 상향이 되는 것은 이 애플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가 있습니다. 아이폰의 판매가 지금까지는 조금씩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나 적어도 지난 분기를 기점으로 턴이 조금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덕분에 동사의 경우 올 2분기 실적 전망이 매우 좋습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37% 늘어난 231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되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대 실적까지 기대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시장도 괜찮고 섹터 자체의 흐름도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점에서 BH는 우리가 증권사에서 제시한 목표 주가인 32,000원 선까지 정말 보고 한번 끌고 가도 괜찮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호흡을 길게 그리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접근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아이폰빨 호실적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으로 매출이 좀 잘 나타날 수 있을지 PCB 인쇄 회로 기판 그 부분 아시죠?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차트 포착주 가보겠습니다. 차트 포착으로 왜 이 종목이 걸렸는지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세경 하이테크입니다. 이데일리 스피인에서는 점수가 91점대. 오늘은 상당히 상위권에 포진되어 있는 네. 종목들을 분석해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매수해도 될지 뭐 궁금한데요. 예. 지금 섹터 자체가 전반적으로 약간 흔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오늘 높은 점수가 나온 건 장음 초반에 움직임이 크게 개선이 되었고 지난 5월 17일 고점을 기록한 이후 모처럼 반등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후반 점수가 나온 게 아닌가 그리 보여집니다. 기능성 필름을 시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폴더블량 매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이곳에 현재 주된 공급처로 해당 기업이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2분기 실적 전망은 괜찮습니다. 영업이익은 149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되고요. 전년 동기 대비 163% 증가한 수치입니다. 공법 등의 변화에 따라 ASP가 전년 동기 대비 40% 정도 늘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지금과 비슷한 수준의 공급 우위를 점하고 있고 온 디바이스 AI 시장이 확대됨에 따른 아이폰 수요 증가, 거기에 2차 전지약 매출까지 아마 이 많은 부분들이 기업의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되었다고 보입니다.
우리가 1분기 기준으로 살펴보게 되면 실적이 좋게 나온 기업들은 사전에도 움직이고요. 이후로도 조금 더 가는 그런 경향이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세경 하이테크 같은 경우 2분기의 실적 전망이 밝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주가도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반등이 나올 만한 시점은 되었다고 보여지는데 한편으로 그 출발이 오늘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코스닥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도 괜찮다고 하는 것은 결국 고부가가치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동사 같은 경우에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차트도 이 종목은 조금 보았으면 하는데 차트에서 포착이 된 종목이기 때문에 5월 같은 경우에 5월 17일 고점을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그 전에 한번 장대 양봉이 크게 나왔습니다. 이 장대 양봉이 나오기 전 가격대가 지금 딱 가격 대략 10,000원 그리고 11,000원 사이입니다. 그럼 이 구간에서 지난 장대 양봉이 나왔던 부분을 모두 반납을 했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시점도 되었다고 보입니다. 투자를 함에 있어서 리스크를 당연히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조금 안는다 하더라도 분명 매수를 하기에는 꽤나 괜찮은 시점이 아닌가 그리 보입니다. 그래서 세경 하이테크도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긍정적으로 한번 접근해 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이데일리 스핀의 차트를 보니까 충분히 좀 조정을 거친 이후에 좀 들어올리고 있는데 좀 이쁘게 잘 차트 모양이 완성이 네. 될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략 세워드렸고요. 자,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인데 장중에 15% 넘게 급등했다가 상승률 네. 좀 쪼그라들었어요. 예. 그래서 현재 4%대 고선입니다. 이제 음봉이에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슈가 있었죠, 이게. 네. 이슈가 좋은 이슈가 있었는데 말 그대로 이슈에만 너무 부각되다 보니 주가가 탄력을 받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재료 소멸 이렇게 예, 그렇게도 오자면. 당연히 예, 보면 예. 좋을 것 같고요. 테슬라가 중국 상하이에서 FSD 테스트 승인을 받았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부터 동사는 마찬가지였고요. 뭐 라닉스, 슈어소프트테크 우리가 흔히 자율주행 관련 섹터에 속한 종목들의 움직임이 크게 개선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테슬라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레벨업을 시키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투자도 계속해서 단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의 데이터 센터 그리고 데이터 규제로 인해서 테슬라가 중국만큼 활개를 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중국 시장에 안착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FSD 중국 당국의 승인을 이제 받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중국이라고 하는 시장에서 전기차와 자율주행 이 모든 것이 접목된 제품을 판매가 조금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점점 더 형성되는 게 아닌가 그리 보여집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도 당연히 소비력이 뛰어난 국가이지만 자동차라고 하는 것을 결국 한 가구 정도 기준으로 보았을 때 한 대밖에 안 삽니다. 중국 같은 경우 인구가 월등히 더 많고요. 가구 수도 월등히 더 많습니다. 소비력의 측면에서도 미국에 크게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감안하면 1차적으로 중국은 테슬라의 입장에서는 매우 주된 판매처가 될 수밖에 없고요. 계속해서 이곳을 공략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으로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그렇고 오늘 자율주행 관련 테마에 속한 기업들 장 초반 대비 주가는 많이 밀립니다. 철저하게 이슈에 따른 것이다 라고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결국 주가가 오늘 한번 튀고요. 이후로 계속해서 올라가기 위해서는 실적이 받쳐줘야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 실적이 지금 좋지가 않습니다. 1분기 기준으로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거의 절반 수준입니다. 영업 손실도 소폭 커졌다는 거. 그렇다면 단순하게 우리가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으로 접근을 하기에는 어려움은 있는 산업이고 그게 또 있는 섹터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분들 어제 운 좋게 매수를 했다면 가급적이면 지금 정도의 이슈가 소멸되었다는 점을 토대로 정리할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신규로 진입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지금은 해당 섹터보다는 다른 섹터로 조금 눈을 돌려볼 것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호실적을 좀 바라봐야지 앞으로의 그 방향성이 좀 가늠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 그 이데일리 스핀에서는 74점이긴 하지만 굳이 이 종목을 이렇게 네. 의견을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거래량 상위 종목인데
이거는 이제 마니커 FNG입니다. 이데일리 스핀에서 점수는 역시 74점대 동일하네요. 근데 이 방향성이 갈리지. 이게 장중에 15% 넘게 급등했다가 현재 하락 전환됐거든요. 네. 비슷하네요. 앞선 종목과. 이슈가 네. 있어서 올랐다기보다는 지금 식품 쪽 관련해서 전부 다 지금 돌고 있는 거죠. 여름 수혜주도 예, 그렇죠. 마찬가지죠. 예. 처음에는 삼양식품이 우선은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요. 이후 뭐 빙과, 제과, 또 뭐 해산물 거의 다 올라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육개가 어느 정도 올라갔는데 그도 그럴 것이 날이 지금 더워지다 보니까 닭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 뭐 복날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따른 수요가 한 번씩 이렇게 주가 상승을 견인하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힘에 의해서 저는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그 기저에 주가가 이렇게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실적이 분명히 나아진 건 있습니다. 지난해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완전히 흑자로 소폭 전환이 되는 모습이 나왔고 기저에는 단순하게 우리나라 시장을 이제는 넘어섰죠. 유럽에는 삼계탕을 직접적으로 포장을 해서 수출을 하고 있는 거. 밀키트까지는 아닌데요. 완제품을 간단하게 조리를 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의 제품을 해외 시장에서 계속해서 판매를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식품업 전반적으로 식품 소재라든지 가공이라든지 지금 모두 다 시선 자체를 우리나라가 아니라 이제 해외로 돌리고 있는데 지난 몇 년간의 그러한 투자가 올해 들어서 조금씩 결과로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마니커 FNG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우선은 턴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2분기가 지나는 시점에 조금 더 나은 실적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산업군 자체가 고부가 가치 산업이 아니라는 점에서 해당 종목을 계속해서 끌고 가는 것을 쉽게 권해드리기는 힘들고요. 오늘도 힘이 장 초반 그렇게 강했는데 많이 누립니다. 저점 대비 지금 40~50%나 올랐다는 점에서 차익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되었다는 점은 우리가 해당 종목에 대한 접근을 꽤나 조심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니커 FNG는 지금 시점에서 이제 이슈가 나온다 하더라도 계속 바라보기보다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시장의 주도 섹터가 지금 계속해서 나옵니다. 부가가치가 높은 섹터 위주로 그쪽으로 여러분들이 시선을 돌릴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일리 스핀 4종목 살펴봤고요. 이제는 이청원 PB님의 관심주 이걸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장 관심주입니다. 네. 기아인데요. 기아요. 예. 예. 많이들 예. 말씀하시네요, 기아는. 네, 예. 어제 오늘 예. 사실상 지금 시장 분위기가 그런 거죠. 어제 현대차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게 우선은 딱 쏘아 올린 거라고 우리가 봐야 하고요. 다만 어제 단순하게 현대가 그렇게 올랐기 때문에 기아가 이렇게 오른 것인가라는 생각은 참 많이 하다가 최근에 리포트들을 한번 쭉 살펴봤는데 약간의 답이 조금은 있었습니다. 유럽이라고 하는 시장은 어쨌거나 봐야 합니다. EU가 기존의 전기차, 중국산 완성차 기업들의 전기차 판매가 크게 늘어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BYD 같은 경우에는 지난 1분기, 23년 1분기에 판매되었던 전기차가 901대였는데 올해 1분기에는 6,783대까지 크게 늘어났습니다. 전기차가 이렇게 잘 팔리는 것, 제품이 좋아서라기보다는 가격 경쟁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상계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고요. 거기에 따라 전기차 시장에 조금 더 확장성을 바랬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브레이크가 걸린 상황입니다. 그 틈을 지금 운 좋게 기아가 한편으로 공략을 하려고 합니다. 생산 거점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 크게 없는데 반해 기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러한 관세적인 측면에서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토대로 체코라든지 기타 유럽 쪽으로 생산 라인을 확장해 놓은 상황이었고요. 그게 지금 EV3라고 하는 제품이 올해 9월부터 나옵니다. 판매가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수혜를 얻을 수 있는 반사 이익에 따른 실적 개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 보입니다. 실적도 참 괜찮습니다. 지난 1분기 현대차 잘 나왔고요. 그것보다 기아가 사실상 어린 서프라이즈였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주가가 왜 이렇게 안 가지라고 했는데 어제 오늘 좋은 환경 속에서 결국 52주 신고가가 나옵니다. 3분기부터 밸류업 프로그램에 따른 기업 공시 그 모든 것들도 앞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기아의 주가가 여기에서 고점을 형성하고 이제 내려간다라고 생각하기보단
추가적으로 우리가 더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 보입니다. 목표 가격은 대략 15만 원 정도 제시해 드리겠고요. 손절 가격은 12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걸 보면 정말 최관장은 가는 종목이 가나 이런 네.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뭐 대형주 일부 강하지만 개인들은 여전히 소외될 수 없는 그런 좀 답답한 그런 마음이 좀 묻어나는 장인데 오후장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지 큰 방향에서 좀 봐주세요. 큰 틀에서 지금 지난주에 안 좋았던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웠던 모든 게 지금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시장은 네. 잘 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갑니다. SK 하이닉스도 지금 갑니다. 시장의 주도 섹터 그리고 우리나라의 가장 큰 산업군이 지금 움직인다는 점은 결국 시장의 방향성을 우리가 위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고요. 상대적으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잘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런 모습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중형주나 소형주가 못 가는 그런 장세는 안 될 겁니다. 어제 나온 리포트 저도 하나 봤는데 올 한해 우리나라의 가장 주가 수익률이 좋았던 섹터라면 섹터고요. 그거는 대형주보다는 중형주였습니다. 대형주가 그동안에 중형주에 밀려서 상대적으로 주가 상승력이 조금 떨어졌다는 점은 추가적으로 대형주가 1차적으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후 다시 중형주나 소형주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올 겁니다. 9월 기준 금리 인하 기대감은 조금 더 커졌고 국채 수익률 또한 소폭 안정이 되고 있고 물가에 대한 부분도 크게 우려가 희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시경제 지표도 괜찮습니다. 시장이 못 갈 이유는 없습니다. 삼성전자도 가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반도체, 기타 자동차 5대 주력 산업 모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시고 상반기 기준으로 2,800포인트 넘어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장은 계속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지금 시점에서의 투자는 조금은 공격적으로 하는 것 그것 또한 괜찮다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은 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결국 내 종목도 잘 갔으면 하는 네. 그런 바람으로 전략 오늘 잘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도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이청원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 센터 PB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요즘 방산주 급등이 돋보입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내일까지요, 이 루마니아와 폴란드를 공식 방문하는데요. 이 군사 협력 외에 방산 협력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루마니아는 뭐 전차, 자주포, 장갑차, 방공 미사일 등을 구매할 계획인데 국내 기업들의 그 주요 무기 체계가 수출 후보로 거론되고 있고요. 이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K2 전차 한 820대에 대해서 추가 계약 체결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방산주는 수출주입니다. 근데 안타깝지만 전 세계에서 울리는 포성이 방산주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52주 신고가를 최근 경신한 LIG 넥스원이 방산주 대표 주자로 안정적인 중장기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삼성증권이요, LIG 넥스원에 대해서 그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과 그리고 고스토 로보틱스를 인수했잖아요. 그 인수를 통해서 방산 로봇 기업으로 재평가가 가능하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지혜의 뷰였습니다. 자, 마켓나우 3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내일 오후 1시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